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사역과장 나윤진입니다. 네, 우리 성북노인복지관을 사랑하시는 회원 어르신들과 또 복지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운영 간담회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 복지관이 어르신들과 함께한 1년을 간략하게 돌아보고 또 복지관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기관이 반영한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고 또 어르신들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다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때 어떻게 기관으로 연락을 하고 의견을 전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네. 복지관 1층에 소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소리함을 이용해 주시거나 또 2층 사무실로 오셔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복지관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오늘처럼 1년에 2번 진행되는 운영간담회에 참석하시는 의견도 있고요. 또 복지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귀 기울여 듣고요. 또 직원들만 들으면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네, 맞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에 대해서 또 복지관 입장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네, 83명입니다. 우와, 엄청 많죠? 네, 많습니다. 아니, 나과장, 이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 몇 명 없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사실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회원 어르신들은 약 2천여 명 정도 되시지만 지역에 계시는 돌봄이 필요한 재가독거 어르신들도 모두 저희 성동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총 3개 과에 7개 팀, 또 내근 직원들, 외근 직원들까지 총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각 팀을 대표해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어르신들께서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사업의 정하나 팀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취업발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동국 팀장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박소정 팀장입니다. 지역복지과장 심영광 과장입니다. 네, 좌측에 우리 평생교육사업팀의 이시문 팀장입니다. 총무과를 맡고 있는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네, 복지관 사업총괄 이유진 부장입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복지관 관장님이시죠? 이어서 바로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사만 하면 안 돼요? 위에 올라가세요.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네. 아니, 쑥스러운데요, 여기까지. 예, 1년 후딱 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또 저희 기관의 다양한 사업들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이런 것들은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새로 했으면 좋겠다,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은 좀 함께 우리 기관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데요. 경청하는 마음으로 또 발표하시는 어르신들 한 말씀 한 말씀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직원들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제 딜레마죠. 예,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 기관에서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잘 듣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하고 또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고요. 또 24년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상반기 운영 간담회 답변 안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 열흘 동안 총 40건의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의견에 대한 기관 내에서의 답변과 그 예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의견을 간략하게 듣는 시간으로 오늘 12시 전에 또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올해 하반기에 주요 굵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께서 아주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계시는 복지관 경로식당. 네, 복지관이 이제 내년이면 25주년입니다. 예, 어느덧 어르신들과 함께한 생활이 24년이 되었는데요. 매일매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경로식당 모든 주방 기구들, 취사 기구들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저희 기관 주방기구들, 식당에 관련된 부분들 또 기관 예산까지 들여서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를 드리기 위한 새로운 또 주방기구들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따뜻하게, 보다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방 그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식사하시면서도 좀 느껴지셨나요? 네.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식당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식판 맞습니다. 식판도 저희가 특별히 어르신들마다 드시는 양이 다르시기 때문에 식판의 밥 양도 표시되어 있는 특별하고 예쁜 식판으로 준비해서 어르신들께서 아마 체감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가위 맞아서 지난 저희 1,230만 원 정도 기관 복지관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과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가위 맞이한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기능보강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르신들 그 3층에 물리치료실 다들 아시나요? 네, 물리치료실에 저희 스마트 미러와 워킹패드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도 방문해 주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복지관 지하에 있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또 도시락 밑반찬 지원 사업, 또 주방과 관련된 다양한 관내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하는 세탁기를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저희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한 번만 더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강사가 진행하는 69개 강좌에 대해서 150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신체건강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좀 저조한 부분은 외국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개편을 했고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어르신들 내년도 상반기 접수 안내 책자 다들 받아보셨지요? 네, 지금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벌써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 의견 주신 부분들로 해서 새롭게 반영한 변화를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개설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십니까? 라는
프로그램 질문에 대한 1위로 줌바 댄스가 가장 높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 개설로 줌바 댄스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도 희망들을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댄스 스포츠는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 기단, 또 출석률 저하로 폐강이 되었지요. 그래서 바로 6개월 만에 다시 또 개설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색연필반에 대한 부분들 또 각자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도 하반기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의견을 추가로 조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취소에 대한 기준에 대한 완화를 어르신들께서 완화라기보다는 좀 변경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새롭게 이제 당첨이 되시고 수업을 들어가시면 결석하실 경우 어떻게 하세요?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죠. 네, 맞습니다. 복지관으로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처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강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 반영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결 관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죠? 카드로 예, 하시죠? 예전에는 강사님께서 일일이 호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카드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출결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전화만 한 통화 주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는데요. 이마저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빠진 사람. 대기자. 네, 대기자분들. 네, 항상 저 자리가 비어 있는데 나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연속해서 3번 결석하시면 대기자가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무단으로 연락 없이 3번 이상 결석하시게 되면 대기자분들께 자동으로 순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결석하시게 되면 하루가 지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꼭 반드시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이 자리 이렇게 상반기 운영 간담회 때 어르신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특별히 여기 중간에 큰 모니터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앞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마련한 전자칠판도 예, 함께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때 총 2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생 청결과 관련돼서는 4건, 편의시설 요청에 대한 부분들 4건, 그리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17건이 있었습니다. 이 25건에 대한 답변사항은 지난 5월 20일 이후에 저희가 관내에 게시를 하였고 또 해당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도 드려서 다들 알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간담회 때 관내 공기청정기에 대한 점검 주기를 강화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월 1회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기 방역에 대해서 관리해달라는 요청 있으셨고 또 지하 프로그램실에 대한 환기 또 강당 청결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위생청결 총 4건 있으셨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정수기의 온수 안전 버튼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5월에는 어르신들께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정수기 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정수기 이용하실 때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반영했다는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로 개인 사물함 설치 또 독서 가능 공간 서해시를 확장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늘 24년 되니까 이런 의견은 더 듣습니다. 24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수도 너무나 달라졌지요. 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복지관도
확장이 되면 조훈련반, 네, 24년 그대로, 네, 아주 옹기종기 저희 어르신들 프로그램실에 정원에 대한 증원과 또 실 확장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르신들께 좀 양해도 부탁드리지만 또 기관에서도 끊임없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하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지상층으로 또 하모니카 수강 증원, 서예실, 외부 교류 작품 게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거나 장기 받으실 장기화 교체 이런 부분들은 모두 하반기 중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심화반의 난이도 조정이라든지 특화 프로그램 파일럿 운영, 홀라댄스 공연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어르신들 10월 신규 프로그램 의견 반영해서 적용을 하였고, 또 지하 프로그램실 강의 장소 변경, 4층의 휴식 공간 확대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확장은 물리적인 공간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2025년도 2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관내 기능 각 공간에 대한 개편들도 함께 논의를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의 탁구장에 대한 썬팅지 부분도 부착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기능 보강 예산 투입이 좀 많다 보니까 편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반영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석률이 높은 회원에 대한 혜택을 좀 달라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도 전체 어르신들 기회 형평성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의견이 엄청 많으셨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아리 참여 기간을 늘려달라 말씀 주셨고, 또 프로그램 기존 수강액 연속적으로 수강해달라, 또 수강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달라, 네, 또 영어 심화반에 대한 폐강을 좀 처리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한쪽에서는 수업을 늘려달라, 또 한쪽에서는 정원도 차지 못하고 결석률이 높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관에서 어르신들 의견을 여쭙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식당의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중단이라든지 식권 구입에 대한 카드 결제 도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 어르신들 무인 단말기를 관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쉽지 않지만 내년에도 이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끊어주세요. 네. 자, 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네. 자, 저희가 11월 26일 오늘이죠? 오늘 운영 간담회를 안내 드리면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어르신들께 사전 의견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르신들께 질문을 듣기보다는 답을 드리는 것이 어르신들께 더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어르신들께 의견을 좀 받았는데요. 받아보니까 한 12건 가장 높은 많은 의견을 주셨던 건 신규 프로그램 개설과 수강 인원을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그 외로는 자율 프로그램 4층 탁구장 운영에 관련된 의견들, 또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또 관내 음식을 드시는 부분에 대한 제재 요청, 그리고 기타 이제 개별 사항으로는 4층에 대한 시설 보강, 또 오히려 또 관내의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요청하시는 의견도 소수 의견 있으셨고, 또 경로식당 식권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들은 매번 끊임없이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또 예를 들어 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이 수업이 전부이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은 83명이 83명이 성동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또 복지관의 예산은 평생교육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지역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까지 한정된 예산과 재원을 함께 각 사업팀들 12개 사업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평생교육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관 예산도 더 쓰여주고 더 다양한 자원들을 요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편의성과 만족보다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산에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의견이 나왔던 부분부터 지금 답변을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과 또 디지털 프로그램 분반을 요청하셨는데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줌바 댄스 가장 높은 의견 주셨던 거를 반영했고요. 또 외국어 프로그램도 심화 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분반 또한 저희가 매 접수시마다 그 신청률에 따라서 필요하면 분반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기초반과 심화반에 대한 늘 높은 호응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올해 1층 이렇게 들어오시면 스마트폰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로비에 앉아 계셨던 우리 사회서비스형 선생님들 보셨나요? 네, 보셨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실제로도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디지털 프로그램 접수를 하는데요. 당첨해서 떨어지신 분들께 개별로 전화드려서 그분들 1대1 맞춤형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수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든 디지털 관련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복지관으로 찾아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모니카, 한국무용, 라인댄스 정원 들려주세요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원을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25명으로 또 한국무용 초급반도 등록제로 전환해서 등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탁구장 이용하실 때 복지관 회원증으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탁구장 이용할 경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탁구장 이용증이라고 해서 코팅을 한 이용증을 발급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1인 최대 5번까지 발급받으시는 사례가 있으셨고요. 1인 다수로 2장, 3장을 갖고 계시면서 탁구반 대기판에 여러 타임을 혼자 동점하시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회원이시면 누구나 소지하고 계시는 복지관 회원증으로 탁구장 프로그램도 복지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이용증이 아닌 복지관 회원증으로 이용을 어르신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번부터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6일부터 탁구장도 복지관 회원증으로 꽂아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탁구장도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디지털로 원하는 시간 타임에 예약을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탁구장의 특정 회원 소수분들이 탁구장을 장시간 이용하시는 부분들을 좀 예방하고요. 현재 이제 그 번잡하게 몰리는 부분들도 상당수 완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탁구장 임원 선출, 현재 저희가 이번 주 5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몇몇 어르신들이 의견 주시면 또 그 부분에 맞춰서 반영을 해서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셔서 늘 그 제도나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청취하면서 좀 이렇게 반영을 해 가는데요. 탁구장 임원 선출도 지난해에 하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구장은 매일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오는 요일에 탁구장 반장 선출이 진행되다 보니 투표를 못할 경우는 많이 아쉽다. 투표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5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또 5일을 해보니 어르신들께서 대통령 선거도 사전투표일 하루, 당일투표에서 이틀을 하는데 이틀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도 이틀이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내년도 당구장 이번 선출부터 이틀로 해서 4층 자율이용은 이틀로 투표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탁구장 도우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가 현재 탁구장은 유일하게 추첨을 하지 않고 누구나 그 탁구를 이용을 희망하시면 등록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께서 뽑아주신 반장님께서 종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8시간을 탁구장 관리를 하십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급도 받지 않고 매일 8시간을 누군가 한 사람의 봉사로 탁구장이 운영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우미를 두고요. 탁구장 반장님과 도우미가 하루 4시간씩 오전과 오후 타임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탁구장 도우미 역할을 두었고, 그 역할은 신규 회원 대상 탁구장 이용을 안내해드리거나 대기판 질서관리, 탁구장 그 환기와 청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도우미분들 중에 이런 역할을 인지해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도우미가 계시는가 하면 또 도우미 역할이 미비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탁구장 내년도 반장님이 선출되시면 도우미에 대한 역할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고 도우미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전담으로 반장님을 두고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반장님과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 어르신들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취식에 대한 제재 요청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복지관을 오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식당 식사 서비스 많이 이용들 하시죠? 네.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꼭 식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구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없는 복지관들도 많은데요. 저희는 그래도 꾸준하게 한 200명 이상 매일 복지관 경로식당 서비스를 어르신들께서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이러한 공공기관 시설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화적으로도 또 국민들의 의식으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예전 80년대에서는 지하철에서 담배도 피고 버스에서 담배도 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근데 요새 아마 우리 직원들도 지하철에서 담배를 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내버스를 타실 때 음료수를 들고 탑승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이제 선진국 국민들 수준으로 많이 향상이 됐고, 어르신들께서도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강당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아침 일찍 오셔서 뭐 달걀을 나눠 드시거나 과일을 나눠 드시거나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나한테 주는데 내가 안 먹을 수도 없고 맞죠. 또 주려면 다 줘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래서 어떤 회원님께서는 아내 되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소외감 느껴서 복지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정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어쨌든 복지관은 공공시설이고 이용시설이다 보니 음식 냄새, 드시는 소리, 또 남은 음식 잔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복지관의 수업을 이용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다른 회원들께 피해를 주는 부분들로 해서 이 부분은 기관에서는 음식 섭취에 대한 부분들은 제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가끔 몇몇 분들이 드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관이 명확한 기준과 이러한 뜻을 좀 세워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 11월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서요 12분의 각 분야 반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참여하신 81%가 관내 취식에 대한 제재는 지금 유지가 필요하다. 현재는 음료수와 초콜릿과 사탕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프로그램실에서 이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할 경우는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드시는 것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종강하시거나 또 팔순, 또 구순 뭔가 이제 함께 수업을 듣던 이들과 기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기관에서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 2층 평생교육팀에 사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양지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소외되는 분들 없이 수강하시는 인원 모두가 음식을 또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시고 나서 뒤처리도 깔끔하게 해주시는 전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신청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정말 우리 복지관 친구들과 기념하고 싶은 뜻깊은 어떤 날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음식은 드시면 될까요? 아니요. 네,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도 선진국민 의식으로 이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개별사항으로 나온 의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의 자율이용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의견이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들 계실 텐데요. 4층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개별로 이렇게 청소들을 하시고 대걸레를 빨고 싶은데 대걸레를 빨려면 3층까지 내려가야 한다. 근데 이제 4층에 화장실 다들 보셨죠? 4층은 사실 건물 구조적으로 그곳은 복지관은 2000년에 세워졌는데 4년 후에 가건물로 추가 증축한 형태입니다. 화장실도 옹색하고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가 이 다른 1층부터 3층까지 건물하고는 조금 구조적으로 다르죠. 근데 어르신들께서 안에 대걸레 개수대 설치할 수 있다. 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팀에서 확인한 결과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한번 판단해 주세요. 설치는 할 수 있는데 현재 거기 세면대가 있습니다. 손 씻는 세면대. 그 세면대를 철거하고 대걸레 개수대를 거기에 설치를 하면 가능을 해요. 네. 자, 두 번째. 대걸레를 빨다 보면은 대걸레에서 오물이 나오죠. 그럼 오물이 나오면 그게 막힙니다. 근데 이게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건물들은 하수에 대한 구조가 연결돼 있지만 4층은 증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수 구조가 본 건물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수대를 설치할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걸레 개수대를 꼭 해야 한다는 그 한 분의 의견, 그 한 분의 의견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복지관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12월 19일 또 두 번째 포커스 그룹 회의를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반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들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탁구장 바닥이 노후됐다. 바닥 샌딩 작업과 니스칠을 좀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인근에 이렇게 탁구대 5대를 두고 넉넉한 탁구장을 운영하는 곳이 흔치 않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관 탁구장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바닥 노후 니스칠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초에 저희가 신발장을 지역에 또 저희가 후원을 열심히 받아와서 진짜 한 15년 만에 신발장을 싹 바꿨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그 지원해달라고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4층만 계속 예산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좋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카드 결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이 무임 단말기 설치하고 이제 카드 결제 도입하기 위한 부분들은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신청을 해도 떨어져요.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주방 기구들 들어오거나 어르신들 건강 관련된 기구들은 저희가 열심히 따오는데 요것만 자꾸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끝까지 한번 어르신들 편의성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별 사항입니다. 카카오톡 혹시 다들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회원 간의 메시지, 또 가족 간의 카카오톡방을 다 사용하실 텐데 저희가 실제로 카카오톡 채널로 복지관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올해 년도에는 이 홍보 예산에 대한 그 부분, 회계적인 그 부분으로 잠깐 중단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관 내에서 논의한 결과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카카오톡 채널로 어르신들 홍보에 대한 문자 전송은 다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로 성능노인종합복지가 친구 추가해주시고 내년도에 또 카카오톡 채널로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간의 에티켓, 어르신들 서로 호칭이라든지 또 관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티켓에 대한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회원에게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좀 해달라 의견이 있으셔서요. 이 부분들도 기존 방식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도 회원 간 에티켓에 대한 강조 캠페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층에 탁구장이 특히 이용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요. 당구장 같은 경우도 추첨제로 해서 당첨자들만 이용을 하시는데 그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이제 탁구장만 유일합니다. 등록만 하시면 누구나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탁구장 이용 회원 중에 경기도민이 있다. 이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회원 등록을 할 당시에는 서울 시민이었으나 중간에 이사를 가서 경기도로 거주지가 옮겨질 경우 시립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좀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올 초에도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민원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19개의 시립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께서도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에 사는 회원이 자꾸 시립노인복지관에 오는 부분들을 좀 제재를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어르신들께 개도에 대한 안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안내문을 부착하고요. 사실 주민등록 등본을 다 떼어오시라고 하면 이거는 2,000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작업이고 1년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쵸? 예, 매년 해야 되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께 안내를 드려서 그 당사자분께서 거주하시는 노인복지관으로 옮기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고요. 혹시 주변에서도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잘 말씀해 주셔서 거주지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24년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수강기간을 연장해달라. 6개월은 너무 짧다. 한번 배워서 돌아서는 잊어버리는데 한 1년은 배워야 된다. 신발장도 1년은 너무 짧다. 한 2년, 3년 이용하게 해달라. 네, 그쵸. 이 당첨되시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 드셔요? 아이고, 뭐 신발장을 3년을 준다고? 아이고, 내가 이게 안 하고 말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의견 주신 분께 그러셨어요. 어르신은 당첨되셨으니까 1년 하게 해달라, 3년 해달라 하시지만 떨어지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다. 네. 그리고 직원들도 3년에 한 번씩 하면 직원들도 편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는 신규 회원들을 유입하고 또 회원들 간의 소외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6개월 또 신발장 1년은 넉넉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 강당에 저희가 첫째 주마다 10시에는 이제 10시 첫째 주에는 미사, 두 번째는 법회가 진행되는데 셋째 주, 넷째 주에도 어르신들 강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영화를 상영을 했었고요. 예, 구청의 문화공보과랑 연계해서 오늘도 사실 영화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제 구청하고의 일정의 조율이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당 화요일 오전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께 서비스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프로그램실 확장, 관내 휴식 공간 늘려달라. 네. 이 부분은 어디 저희가 이렇게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나와서. 네. 그래서 말씀 앞서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5년 그대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용 회원 수는 좀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탁구장 이용 회원 수라든지 또 실제로 장기바둑실을 이용하시는 회원 수도 변화가 좀 있고요. 또 복지관 각 주요 공간들, 디지털 프로그램도 저희 컴퓨터실이 9명 들어갑니다. 9명. 예, 그래서 24년 전에 9명 들어가던 정원이 지금 이제 뭐 디지털이 아니면 안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그 공간의 이용 인원 수를 보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 복지관 전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담회가 있기까지 총 40건 어르신들께서 미리 사전에 의견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기관 내에서 관장님, 부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 안에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의견 혹시 추가로 있으시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고요. 의견 주시는 거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하시기보다 저희가 어르신들 의견을 접수하면 관장님께서 통합적인 답변 드리고 저희가 이후에 각 팀에서 회의를 거쳐서 관내에 안내문에 게시를 해서 어르신들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게시문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마음을 먹고 얘기하려고 왔다. 근데 앞에서 얘기가 다 나오더라 하신 거 있으시죠? 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고요. 여기 소개되지 않은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앞에 계신 여성 어르신 하시고 우리 남성 어르신께 마이크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장동에 사는 윤병민입니다. 제가 옛날에 수학을 있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학을 해보려고 왔더니 수학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모니카, 당구, 또 한국무용 하는데 너무 그냥 좋은데 그냥 떨어져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3개월, 6개월 하고 떨어지고 또 하면 너무 아쉬운데 많이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모든 사람들한테 낮춰서 하겠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 의견은 그러면 기관의 감사의 의견으로 저희가 접수하면 될까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남성 어르신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파란색 마이크시. 저는 저 행당이도에 살고 있는 박홍태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한 것은 여기 복지관에는 사람들이 배우기도 하고 또 와서 시간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만은 제가 사용하지 않던 체력 관리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기구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있는 공원에 있는 그런 그 기구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없는 말하자면 8,900평이나 또는 리프트 여기 같은 거 간단한 거 10kg짜리 이런 거는 이 밑에 마당에 좀 두면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고 또는 되게 춥지 않은 날은 근처에 가서 좀 모여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어떤 기계들은 잘못하면 비가 오게 되면 상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 그거는 조금 해줬으면 돈까지 안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 이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저는 복지관 서해시를 다니고 있는데요. 서해시에서 이번에 작품을 내시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작품을 내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딴 데 다니다 보면은 한 2달 정도를 주고서는 작품을 내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작품을 낼 수가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게 다음부터는 한 2개월 전부터 작품을 낼 수 있도록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또 있으실까요? 네.
운동 탁구부입니다. 서정국입니다. 4층에 그 간식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뭐 미리 이렇게 포커스로 해서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하는 사람이 당이 떨어져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음식 종류를 정해서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긴 했지만 그 종류를 정해서 좀 먹을 수 있게 휴게실에서 먹을 수 있게 우리가 뒤처리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확실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저기 뒤에 어르신. 네, 지금 한 1분 남아서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형자입니다. 제가 지금은 한국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송파에 살다가 마포로 이사해서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너무 즐겁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송파에 살 때 거기는 복지관 배명고등학교 뒤쪽이라 내가 마포에서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근데 제가 장구를 했었어요. 장구 안전반을 하다가 선반을 하려니까는 선반을 이렇게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왜소합니다. 무거워서 그거를 못해요. 근데 그거고 저거고 여기 장구반이 하나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반을 4층 운동교실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머니 성함 먼저 말씀. 최자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교실에서는 실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탁구교실 옆에는 휴식 공간이 있어요. 근데 워낙 탁구 하시는 분들이 파워가 있어서 남분들은 잘 거기 가자고 내가 그러면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저기 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운동하니까 뭐 음식 섭취 저기도 해달라는데 저도 송파에서 왔어요. 잠실 그 배명 고등학교 팀. 근데 탁구 교실이라고 하고 탁구반이라고 해서 음식 섭취하라고 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행히 여기는 아까 쪼그릇이나 사탕 먹어도 당 충분히 되고요. 딴 뭐 이렇게 저기 물론 노나 먹고 그러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딴 사람들이 갈 때 거기서 보면 진짜 들어가서 쉬고 싶어도 잘 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원탁 그 테이블 있잖아요. 저는 거기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대로 저런 걸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릴 거는 음수대 정수기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뜨거운 물은 저기 하면 뜨거울 때 확 나고 찬물은 너무 차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요새는 정수로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뜨거운 물 찬물 섞을 거 없이 그냥 정수 누르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라갈까요? 여기서 할게요. 말씀 다 하셨어요? 또 나가시다가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이 얘기는 꼭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다음 기회에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의견 들으니까 저도 좋네요. 그리고 주신 의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 뭐 초고령화 사회가 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좀 있으면은 어르신들 때문에 막 어려워질 것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얘기 나오면 불편하죠?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네, 그죠? 자녀들 이렇게 훌륭하게 다 성장시키고, 그래가지고 노후에 내 삶을 영위하고 싶은데 고령화가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갑자기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회라는 건 없죠, 그죠? 저도 어르신들 겪어온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에 넘어가긴 했지만 70대, 80대 살아오신 분 그 전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시대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이 사회를 조금 더 밝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조금 더 살기 좋고 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훌륭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죠? 예. 그런데 앞으로도 고령화가 오든 뭐가 오든 여러분들 자녀분들, 손주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주역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이 사회가 어느 한 특정 연령대 때문에 괴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 그죠? 살아온 역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행복해하고 행복해지고 또 이 지역사회 복지관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하면서 이 지역사회 일자리 통해서 돌봄에 기여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여기 여가활동 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네. 여러분들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내 몸을 간수하는 것도 사실은 병원 안 가는 의료보험 제정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국가에 도움이 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자녀분들, 지역사회 후손분들한테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고 열심히 나와서 여가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네, 복지관이죠. 예, 여기 복지관에 오셔서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개성을 가진 어르신들이 모이니까 의견들이 다 다르죠, 그죠? 함께 할 수 있지만 또 함께 하는 중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의견이 다른 거고 늘 얘기하잖아요. 틀리거나 잘못된 건 없어요. 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을 훌륭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양보해 나가면서, 어떨 때는 자주장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성동구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 나가시면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제가 우리 직원분들이나 부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한테 우리 동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로, 그죠? 예, 화내시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좋은 말로 조곤조곤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러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운영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네,